김민진의 트로트 아카데미. 안녕하세요. 김민진의 트로트 아카데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런저런 일이 좀 많이 있었고요. 또 이사를 했어요. 작업실이 좀 살짝 바뀌었죠. 네, 이번 시간에는 가수분들이 이제 신곡을 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곡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앨범을 한번 내면은 한 2, 3년 정도는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한 1년 전후 그 정도만 활동하고 또 곡을 바꾸는 것 같아요. 더 빠른 경우는 한 6개월, 그리고 심지어는 한 3개월 만에 또 곡을 바꾸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가수분들이 곡을 빨리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걸까? 또 바꿔야만 하고 바꿔야 되는지. 먼저 그 음원을 발표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인지도가 있는 가수분들과 그렇지 못한 가수분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접근성이 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인지도가 좀 있는 분들 입장에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시스템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음반을 발표를 하면은 TV, 라디오, 전통적인 어떤 마케팅 PR 방법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완전 바뀌었죠. 그 음원을 발표하고 유튜브 쪽으로 많이들 이제 홍보를 하게 됩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죠. 예전에 어떤 전통적인 그런 마케팅 방법은 매니저분들이, 가수분들이 방송국에 직접 찾아가서 PD분들 이렇게 좀 만나고 막 이런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유튜브라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음원을 오픈을 하고 비용 대비 시간 대비 어느 정도 절약이 되고 편해진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습니다. 접근성이 쉽다 보니 반응도 좀 빨리 볼 수 있죠. 이 곡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대중들도 반응이 좋나 하고 딱 던졌을 때 어떤 그런 반응들이 객관적으로 빨리 체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인지도 있는 가수분들이 음원을 발표하는 그 주기가 좀 빨라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으로는 경연 프로그램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경연 프로그램이 보통 시청률이 많이 나오면 10%, 20%, 30%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10%에 한 2, 300만 명이 본다고 생각하면 그 동시간대에 보는 시청자들이 엄청 높은 시청률이죠. 출연한 가수분들이 본인의 곡을 부르게 되면 그 곡이 오히려 원곡 가수가 부른 것보다 더 히트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도 보면 초대 가수로 나와서 부르는 것도 좋지만 참가자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재밌게 부르거나 잘 부르면은 그게 더 오히려 시청자들로 하여금 각인이 되는 그런 경우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연 프로가 많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수분들이 불러서 역주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히트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잊혀졌던 곡들을 다시 부름으로 해서 다시 그게 쭉 올라오는 이런 효과들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경연 프로의 특성이 이제 시청자들로 하여금 집중해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연출을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쏙 빼놓는 그냥 또 감동적이게 노래를 가수들이 불러주고 하니까 그 얼마나 그 곡이 이제 전달이 잘 되겠어요. 만약에 그런 경연 프로에서 자신의 곡을 어떤 가수가 멋지게 불렀다. 그러면 자신이 한 1년 동안 여기 방송 저기 방송 한 것보다 갑자기 이렇게 확 이슈가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경연 프로가 몇 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것도 아니고 매년 TV조선이나 MBN이나 다른 방송에서도 막 하고 하는데 서로 경쟁하듯이 막 그렇게 막 하게 되니까 트로트 곡이 했던 곡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경연 프로에 출연하는 가수분들 입장에서 곡 찾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곡을 한 1, 2년 동안 이제 홍보하지 않고 이제 좋은 곡이 있으면 경연 프로에서 다른 가수들이 또 불러줄 것을 또 기대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인지도 있는 가수분들은 곡을 빨리빨리 좀 내서 경연 프로에 인해서 알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도 2년, 3년 막 이렇게 활동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한 1년? 진짜 최장 2년. 네. 팬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가수분들은 그 팬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가수분들이 음원을 내면 한 번만 듣고 끝나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을 거야 아마. 얼마나 좋아요. 팬들을 위해서라도
또 새로운 곡, 또 새로운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선을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이제 음원을 발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음원을 자주 발표하다 보면은 팬들 입장에서도 지루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카세트 테이프를 사서 밤새 들었던 기억이 나요. 예전에는 앨범을 한번 내면 한 테이프에 막 10곡, 12곡씩 막 이렇게 들어있었잖아요. 그 앨범에 12곡을 다 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 들었던 곡들이 막 들국화, 뭐 이문세, 뭐 유재하, 막 이런 분들 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팬덤이 있는 분들은 기념으로도 소장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해서 많이 이제 나가기도 하는데 팬덤이 없는 가수분들은 요즘에는 사는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스트리밍으로 음원을 이제 듣는 개념이죠. 저작권 협회 제가 한번 예전에 수년 전에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하루에 신곡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되느냐. 일반 곡하고 리메이크 곡하고 이렇게 갈리거든요. 리메이크 곡은 사실은 이제 고속도로 메들리도 어떻게 보면 리메이크잖아요. 그런 곡들하고 다 포함이 돼서 한 1000곡? 진짜 제대로 된 신곡들은 하루에 200~300곡 정도 발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곡들이 하루에 발표가 되는지. 네. 옛날에는 음반 한 번 내려면은 막 집도 팔고 막 수억씩 들어가고 뭐 이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음원을 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됐죠. 그렇지만 아무나 히트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인공지능으로 AI로 또 음원을 막 이렇게 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곡가다 보니까 한번 해봤어요. 친구 작업실에 가가지고 같이 한번 만들어봤어요. 입력을 딱딱 하면 장르, 어떤 풍의 노래부터 해가지고 어떤 제목, 가사 그냥 쭉쭉쭉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충격을 받았는데 정말 그럴싸하게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그거를 누가 사주냐 이거죠. 일반인이 AI로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사줄까요? 사람이 만들면은 정말로 그 주제에 맞게끔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는데 AI가 만든 것들은 그럴싸한데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AI가 이제 들어오면서 분명히 영향은 있습니다. 네. 저도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위협적이긴 합니다. 네. 유명하신 분들은 그 이름값으로 인해서 시청률도 오르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출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많이 있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노출이 되면 시청자들로 하여금 빨리 어필이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경연 프로까지 이제 출연자들이 부르게 되는 절차가 빠른데 인지도가 없는 가수분들은 좀 쉽지 않겠죠. 본인의 곡을 그 경연 프로의 출연자분들이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려지지 않은 곡을 경연 프로에서 가수들이 부르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미스터 트롯 2에 이제 출연을 해봤지만 아예 모르는 곡들, 숨어 있는 곡들이 명곡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런 곡들을 부르면 좋긴 한데 대중들은 처음 듣는 멜로디와 가사이기 때문에 이게 싹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곡들을 고르다 보니 예전에 이제 히트됐던 곡들, 그 중에서도 기승전결이 확실한 곡들 있잖아요. 가창력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이제 선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인지도가 있는 가수분들은 영향이 있는 방송들에 좀 출연을 하면서 빨리 경연 프로에 자기 곡이 불러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인지도가 없는 가수분들은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3곡 정도 이제 음원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처음에 타이틀곡을 딱 던졌을 때 반응을 딱 봤는데 혁신적인 어떤 그런 확 이슈가 되는 그런 반응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곡으로 또 던져보고 조금씩 마케팅을 해서 이제 좀 상황을 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분명 가수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박이 나는 그런 곡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곡을 띄우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슈를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트로트 장르는 아니지만 황가람 씨가 부른 그 나는 반딧불 그 다음에 미스터 트롯 2에 출연했던 분이었었는데 조재즈라고 이름을 또 활동하시는데 모르시나요? 라는 발라드로 대박을 쳤어요. 이 두 곡이 TV에 출연해서 이게 대박이 난 게 아니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마케팅을 그렇게 했는데 이슈가 되니까 방송국에서 출연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는 거 보고 세상이 참 바뀌었다. 그 대신에 그렇게 이제 대박이 나면 계속 새로운 이제 컨텐츠가 쏟아지기 때문에 음원들도 쏟아지기 때문에 또 금세 식기도 또 금세 식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준비하고 또 내고 인지도를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마케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지도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해지겠죠.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음원을 계속 발표하면 그 중에 이제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나 딱 걸리면 이게 순식간에 알고리즘을 딱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플루언서들, 유튜브 뭐 이런 데서 막 틱톡 이런 데서 막 그 음원을 막 그런 영상들이 막 넘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터지는 거죠. 네. 오늘은 가수분들이 신곡을 내고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